아이패드가 아무리 잘 나와도 이게 문제라고. 안녕하세요, 비디오클래스의 하전입니다. 얼마 전 애플 이벤트가 공개되었죠. 초대장을 받자마자 바로 아이패드 출시 관련 이벤트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미리 사람들이 추측된 정보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애플 펜슬은 3세대가 아닌 애플 펜슬 프로라는 이름이 붙여서 함께 공개가 되었죠. 애플이 프로 이름 붙이면 돈 많이 받고 싶은 거라는데. 아무튼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칩셋 M4 탑재에 대한 루머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놀라운 발표였습니다. 그에 따라 AI 기능을 훨씬 더 발전시킨 파이널 컷 프로 2와 로직 프로 2까지 함께 발표를 하였는데요. 이제 복잡한 그래픽이 가득한 영상도 아이패드로 쉽게 편집하는 시대가 온 만큼 영상 제작만 10년차 이상 제가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오늘 애플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소식 알려드리고 저의 의견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아쉬운 점 가감없이 오늘 이야기해볼게요. 사실 이 발표를 보면서 애플이 정말 아이패드를 어떤 방향으로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패드 잘 쓰고 계신가요? 저는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유튜브 보는 용도로. 그만큼 아이패드가 이 큰 화면과 엄청난 성능, 다양한 앱 이런 게 많긴 하지만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그렇게 생산적이지 않은 그런 기기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애플이 아이패드를 최대한 생산성 있는 물건으로 만들려고 하는 방향성이 많이 보였습니다. 아이패드를 실제로 업무용으로 쓰시는 분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나 영상 만드는 분들이 많이 쓰는데 이게 그림 쪽은 아이패드만한 물건이 없다고 많이 듣긴 했지만 영상 쪽은 이게 UI가 아무래도 PC나 맥보다는 훨씬 불편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편집용으로 쓰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가 기존에 우리가 아쉬웠던 점을 모두 개선하진 못했습니다. 그 점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걸 생산성 있는 기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M4 칩셋의 기능을 훨씬 더 활용한 아이패드 프로를 쓸 수밖에 없는 여러가지 기능들을 약간 인질처럼 만들어 놨어요. 일단 칩셋 자체도 성능이 엄청 좋아지면서 이전 세대인 M2 대비해서 훨씬 더 복잡한 영상 편집 그리고 색보정, 다양한 효과를 적용해도 원활한 편집이 가능하고요. 특히 4K 편집에서 일명 눕기라고 하죠. 배경과 피사체를 분리하는 이 기법 우리 PC로는 로토브러시라 해서 이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딸깍 한 번으로 이미지뿐만 아니라 파이널 컷 프로에서 동영상도 배경 제거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기능은 파이널 컷 프로 2가 나오면 아이패드 프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곤 하는데 그래도 이 기능이 AI를 사용하는 뉴럴 엔진 NPU가 중요하거든요. 이 기능 때문에라도 아이패드 프로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애플이 그동안은 뉴럴 엔진이 업그레이드 돼도 이렇게 홍보하진 않았는데 왠지 삼성 갤럭시를 의식해서 그런지 이번엔 AI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기능들을 맥에서 먼저 출시한 게 아니라 아이패드 프로에 먼저 달면서 우리 아이패드 프로 진짜 넷플릭스 머신 아니에요, 이거는 생산성 기기라고요 하는 외침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파이널 컷 프로 2 발표와 함께 파이널 컷 카메라 앱도 함께 제작했는데요. 총 4대까지 아이폰을 연결해서 화면 전환을 할 수 있고 이걸 파이널 컷 프로에서 멀티캠 편집까지 바로 할 수 있도록 앱을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멀티캠 기능은 프리미어 프로에서도 가능하지만 굉장히 무거운 작업이기도 하고 또 여러 대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바로 프리미어 프로에서 작업하는 게 되게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이폰 여러 대와 아이패드 하나만 있으면 이 모든 게 쉽게 애플 생태계 안에서 매끄럽게 가능하다는 점이 이런 전문가용 카메라 대신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사용할 용의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런 거 좋긴 한데 이 정도의 화질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아이폰으로 충분히 콘텐츠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이폰과 아이패드로 이런 전문가용 카메라 안 사고 아이폰 사용하면 되니까 소니나 캐논도 조금 긴장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그래도 아직이긴 해. 아이폰 16대 두고 보자고요. 저는 정말 놀랐던 게 아이패드 프로 M4 같은 경우에는 에어라는 이름이 달린 아이패드 에어보다 가볍습니다. 아이패드 에어는 왜 에어야 그럼? 아무튼 13인치 기준 에어는 617g이지만 프로는 579g이에요. 전작인 프로 M2보다 무려 100g이나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전작보다 더 슬림해졌어요. 솔직히 이거 이전작 저는 전혀 이거 두껍다고 느끼지 않았거든요. 지금 들고 있는 전작인 아이패드 프로 M2 모델보다 1.3mm 얇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와는 1mm 차이가 나요. 사진으로만 봤을 때도 정말 큰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실제로 만졌을 때도 굉장히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거 보고 휨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패드 프로 M4는 드디어 OLED를 탑재했습니다. 이 OLED가 무엇이냐? 기존에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모니터나 아이패드에서는 미니 LED 혹은 LCD라고 해서 사실 이런 게 모두 다 LCD거든요. LCD는 백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블랙을 완전한 블랙으로 표현하지 못하는데 OLED는 완전한 블랙으로 표현하고 응답 속도 또한 차원이 다릅니다. 밝기도 매우 밝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도 비싸고 개발하기도 어렵고 특히나 버닝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섣불리 탑재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의 디스플레이인데요. 애플에서는 OLED 그냥 탑재하지 않았고 무려 2장의
OLED에서 나오는 빛을 모아서 훨씬 더 밝은 밝기를 보여주는 텐덤 OLED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물론 LG가 개발한 디스플레이고 밝기가 무려 SDR에서도 1000니트까지 밝아진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SDR에서도 1000니트까지입니다. 기존의 기기들은 밝아야 600니트 정도로 LCD가 가진 밝기의 한계가 명확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평상시에도 화면 전체가 1000니트로 밝기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사실 다 빼고 이 부분만 보더라도 아이패드는 정말 크게 진화한 게 맞아요. 비싸졌다고 욕먹기는 하지만 이거 정말 가치 있는 변화가 맞긴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최신 아이폰 프로 모델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OLED의 밝기 이미 체감하고 계실 텐데요. 그거보다 더 밝은 밝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애플이 아이패드 프로를 더 잘 팔기 위해 급 나누기를 했는지 이 점도 지켜볼만 한데요. 일단 아이패드 프로에서는 이 놀라운 디스플레이를 위해서 나노 텍스처 글래스가 추가되었는데요. 이거 일반 모델에선 추가 안되고 1TB와 2TB 모델에서만 옵션 추가가 가능합니다. 이 나노 텍스처가 뭐냐면 우리 아이패드나 휴대폰에 지금 보는 것처럼 약간 난반사되는 이런 보호 필름 붙이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난반사 처리인데, 그런데 이런 필름 붙이면 화면이 굉장히 뭔가 뿌얘지고 화면에 자글자글한 노이즈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나노 텍스처 글래스는 이런 난반사 재질이긴 한데 훨씬 더 고급입니다. 그래서 빛을 이런 식으로 난반사를 시키지만 훨씬 더 뚜렷하고 굉장히 매끄러워 보이는 그런 디스플레이인데요. 이 옵션 대략 15만원 정도 더 받습니다. 야, 이거는 정말 고급 위에 초고급을 만든 그런 느낌의 옵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기존의 미니 LED도 엄청 훌륭했고 거기서 3단계는 더 진화한 텐덤 OLED 디스플레이는 정말 좋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나노 텍스처 글래스까지는 추가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아이패드에 300 정도는 태울 수 있어 하시면 13인치의 나노 텍스처 글래스를 탑재한 최소 모델 305만원부터 모시고 있으니까 구매하시면 되겠네요. 나는 안 삼. 아이패드 에어 이번엔 13인치 사이즈가 추가되었는데 거의 맥북 화면 크기에 육박하는 아이패드 에어가 출시된 건데요. 성능은 필요하지 않아도 나는 큰 화면을 갖고 싶어 이런 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아이패드 프로를 선택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굳이 프로로 가지 않더라도 큰 화면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진짜 프로는 필요 없냐? 그건 또 아니에요. 바로 주사율 120Hz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게 무엇이냐? 요즘 나오는 아이패드 프로와 아이폰 프로 시리즈, 갤럭시 S 등은 화면이 1초에 120번 바뀝니다. 그래서 훨씬 더 부드럽게 느껴져서 만지는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120Hz를 쓰다가 60Hz로 돌아가기가 되게 힘듭니다. 역체감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아이패드 에어 신형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프로에만 들어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 애플이 정말 큰 급나누기를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120Hz 기능은 프로모션이라고 말하는데 보통 애플에서 프로라고 불리는 모델들에 탑재하는 걸 보니까 이름 프로모션 잘 지었네요.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의 프로세서도 굉장히 훌륭한 M2 프로세서가 탑재되었는데요. 사실 M1도 일반적인 유저 입장에서 차고 넘치는 성능인데 이 M2 정도면 좋은 그래픽의 게임도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고 또 웬만한 동영상 편집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있지만 아이패드를 영상 편집 용도로 사실 분들은 프로 안 사고 에어까지만 사도 충분히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에어 시리즈는 굉장히 다양한 색상도 제공하는데요. 아이폰 15에서 보여준 이 오묘한 파스텔 톤을 아이패드 에어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는 좀 칙칙한 색깔밖에 없는데 에어의 예쁜 색깔은 좀 탐나네요. 저번에 아이패드 액세서리 영상, 그 영상에서도 소개시켜 드렸다시피 저는 아이패드 프로 M2 모델 이것을 애플에서 제공받아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제공이 아니라 빌려준 거예요. 사실 이번에 에어가 이 프로의 성능을 그대로 개성했다고 보면 되는데 파이널 컷 프로나 캡컷, 다빈치 리졸브 이런 편집 프로그램들이 에어에서도 매우 원활하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변화도 있는데요. 아이패드 프로와 에어 둘 다 가로 방향 카메라가 생겼습니다. 이 전면 카메라가 기존에는 이렇게 세로 위에 있던 반면 가로로 배치되게 되면서 이렇게 놓고 책상에서 두고 써라 라는 거죠. 여기 있으면 너무 카메라가 낮고 너무 측면이니까 여기다 두는 게 원래 맞는 방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패드의 카메라, 솔직히 아이패드에서 카메라 많이 안 쓰긴 하죠. 그런데 기존에는 이렇게 초광각 카메라가 있었는데 이번 신형 아이패드에서는 이 초광각 카메라가 사라졌습니다. 뒷면에 그냥 카메라 하나만 달려있어요. 그리고 이 카메라 아일랜드의 모양도 좀 달라졌죠. 기존에 이렇게 글래스로 일체감 있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엔 그냥 뒷판과 같은 재질로 바뀌었더라고요. 뭐 사실 많이 안 쓰는 거니까 사라져도 괜찮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옛날에는 아이패드로 촬영을 하고 광고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애플이 그 생각은 버린 것 같아요. 촬영은 아이폰으로 하고 편집은 아이패드로 해, 약간 이런 전략? 자, 가격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아이패드 에어 5세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정가가 92만 9천 원이었으나 이번 11인치 6세대의 가격은 89만 9천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달러로 치면 동결이지만 아무래도 환율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3만 원 정도 저렴해졌습니다.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많이 나아졌고 더 좋은 옵션까지 제공하는데 그 정도로만 가격 책정을 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애플이 비싸잖아요. 프로 같은 경우에는 12.9인치 한국 정가가 기본 172만 9천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13인치 무려 199만 9천 원부터 200만 원이야. 여기에 풀옵션을 하면 4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야, 맥북도 400만 원이면 좋은 거 사거든요.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와 함께 쓸 수 있는 액세서리 매직 키보드도 나왔는데요. 키보드 또한 얇아졌고 무엇보다 트랙패드가 커졌기 때문에 이젠 정말 아이패드를 맥북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직 키보드는 가격이 저렴해졌습니다. 52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비쌌기 때문에
애플 펜슬은 3세대라는 이름이 아니라 프로라는 이름이 붙여져서 새롭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애플 펜슬 내에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꽉 쥐어서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스퀴즈 기능과 배럴 롤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정말 환호할 것 같은 많은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9세대에서는 못 써서 좀 아쉽긴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애플 이벤트를 통해 발표된 아이패드 프로, 아이패드 에어, 그리고 액세서리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많은 부분이 발전했고 특히 프로가 가벼워지면서도 굉장히 좋아진 성능과 디스플레이 그리고 가격까지 너무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이패드가 생기면 바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욱더 유용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